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느와르란 말 참 멋지죠. 일단 발음이 매끄럽고 우아한 느낌까지는 납니다만 의미는 반대입니다. 검다는 뜻이고 저예산 범죄 영화나 스릴러를 지칭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다양한 느와르가 존재할 겁니다. 드러내지 않을 뿐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렇지 부글거리는 욕망 자체가 느와르의 소재이고 주제 아니겠습니까? 가슴에 유리창이 하나씩 달렸으면 어떻겠나,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서로가 훤히 보인다면 말입니다. 외려 더 서글퍼지겠다 싶기도 합니다. 어제에 이어 조선 느와르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걸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 쪄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색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역시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게 방송이 이제 31일 날 특집 방송 때문에 방송을 쉬니까 이게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제 방송이 나가는 건데, 그러면 오늘 방송이 2014년 마지막 그 아듀 방송이에요. 네. 아듀. 올해 어떻게 지내셨어요? 1년?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정신없다. 돈 버느냐고. 아니요. 그럼 예뻐지느냐고. 아니, 그래서 올해를 돌이켜보니 산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산무. 아무것도 세 가지가 없는데요. 네. 올해도 애인이 생기지 않았고요. 네. 회사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네. 뭐 회사도 옮기기도 했지만요. 네. 했는데 권력이 없고요. 아, 권력이 없다. 조직 생활에 또 맛이 또 권력도 부리고, 지금 여기 뭐 저희가 뭐 조선 노화를 검개하고 있지만,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네. 저 뭐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어떻게 일이 이런 일이 많았죠. 한꺼번에 다 일어날까 싶은.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어떤 기쁨이 없었다고 그럴까? 기쁜 마음이 1년 내내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봐도 특별히 기쁜 일도 없고 계속 슬픔에 있었던. 그래도 개인한테 올해 나한테 일어난 일들 뭐 이러면 이렇게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한 두세 가지라도? 그러니까 그 산무가 생각납니다. 산무. 그래서 이제 그 친한 분들이나 이제 저도 예. 이거 실력자 모임을 만들어야 되나 비선 조직으로 해서 관계를 하나 예, 뭐 권력도 없다 보니까 아래 것들끼리 모여서 한번 만들까 하는데 뭐 막년회라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뭐 잊을 게 없는 거예요. 다 없었으니까 뭔가 있어야지 질펀하게 잊어버리고 할 텐데 그래서 내년의 목표는 3유가 될 수 있도록. 3유. 그 권력도 생기고 애인도 생기고 기쁜 일도 생기고. 기쁜 일도 생기고. 그거 괜찮네요. 네, 선생님은 뭐 올해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저는 걱정하던 막내가 제대를 해서
일단 한시름 놨고요. 네. 또 그 전방에도 사건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 군부형이라고 그래요. 애들이 학교에 가면 학부형이고 네. 애가 군대에 가면 군부형이라고 네, 그러는데 네. 그 군부형에 거기서 이제 벗어난 게 일단 기쁘죠. 그래서 아유 또 남의 집 자식들이 가서 그러고 있을 텐데 네. 동네에 이렇게 친구들 뭐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막내가 제대한 게 첫째 취업한 거. 네. 네. 백수를 그렇죠. 벗어난 거. 네. 그거 좋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또 하나는 그 지난주에 방송이 나간 그 이제 세월호. 네. 세월호 산문집 슬퍼할 권리.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을 좀 이렇게 막 앞에서 책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 책을 가지고 제가 앉아서 얘기를 해보니까 책 제목 같은 건 얘기를 안 하고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자꾸. 네. 그러니까 실제로 책 소개를 제대로 외려 못했어요. 네. 그래서 차라리 남의 방송이었다면 제가 책을 들고 다른 사람이 하는 방송에 나갔다면 뭔가 준비도 하고 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는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소개는 못 드린 것 같은데 내용 보시면 다 아실 거니까 아직도 슬퍼할 일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저는 좋았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들도 뭐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 올해 1년 내내 그닥 기쁜 일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왜 이러고 사나 싶고 네. 모든 게 세금도 올라가고 집을 살 방법이 없고 68년이나 뭐 걸린다 그러고 서울에서 집 살려면 네.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이들 보면 불쌍해요. 아이들 보면 우리 세대 때는 대학 내내 저 대학교 1학년 때 100일 휴교했어요. 네. 공부 안 했어요. 네. 정말 1학년을 그냥 놀았어요. 1학년을 그냥 놀았는데 2학년 때도 그렇고 뭐 얼마나 했나? 근데 그 사람들 흔히 말하는 386들은 공부 하나도 안 했고 그래도 졸업하고 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이 아니면 대부분이 취직도 하고 다 해서 네. 지금 나름 사회에 어쨌든 상당히 높은 위치에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저희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스펙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노력했는데 성공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아프니까 뭐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증오합니다. 네. 아니 아프면 환자지 왜 청춘이에요? 네. 그죠? 아픈 건 청춘이 아니고 환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왜 아파야 돼요? 조선 노화를 책하고 있지만 조선시대, 지금이 조선시대였다면 네. 밀란이 일어났을 것 같다. 민심이 지금 네. 흉포하잖아. 지금 어제 발 붙일 곳이 없잖아. 마음 붙일 곳이 없는데 네. 계속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참을성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검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검계를 만들어서 소극적으로는 그게 협동조합 같은 거일 수 있어요. 네. 우리 이제 국민 라디오처럼 이렇게 해서 공정언론, 대한언론 이것도 일종의 그 넓은 의미의 검계일 수 있잖아요. 네. 언론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지역사회 의료협동조합도 있고 마트 같은 거 생협도 있고 하니까 네, 네. 우리끼리 뭉쳐서라도 어떻게 일단은 좀 버텨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버텨볼까요? 쉽게 안 변하고 이 구조가 자꾸 가면 세상이 뒤집히지 않거든요. 네. 절대로 안 뒤집히고 정권이 바뀔까요? 쉽지 않아요. 못 이깁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너무 암담하잖아. 서글프고. 사람들은 자꾸 죽고. 네. 이거 자꾸 얘기가 이상한 데로 가는데 아무튼 없는 사람들이 멸시당하고 그렇게 돈 몇 푼 해가지고 그거를 유서 써놓고 죽고 이런 건 좀 정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웃고 떠들고 무슨 통닭시켜 먹자 이런 말이 솔직히 안 나옵니다. 그러게요. 이제 네. 막년에다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해보자라고는 하지만 여기 이 책의 저자 중에 한 명 이원태 네. 그 작가가 뒤에 작가의 말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세상엔 잊혀선 안 될 일도 있고 반드시 남겨야 할 일도 있다. 쉬운 용서는 무책임이고 잦은 망각은 회피다.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잊을 건 있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꼭 기억해서 저희도 뭔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고 용서와 타협은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말로는 용서라고 하지만 진정한 용서였는지 적정선에서 타협한 건지는 네.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단언하시기는 힘들 거예요. 네. 그리고 삶이 힘드니까 회피하게 되는 거죠. 네. 내 삶이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올해 어쨌든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가니까 뭐 내년에 또 해봐야 되고 저는 섣불리 희망이네 뭐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네.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버텨보겠습니다. 네. 올해도 버티고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느와르 받으세요.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주인공이 드디어 등장했어요. 네. 그래서 여주인공이 잠깐 소개가 되긴 하는데요. 네. 어떤 그 나영주 주인공이랑 뭐 이렇게 관계가 생기는 건 아니고 소개만 나옵니다. 근데 또 천하 제일 미색 러브라인은 안 생기나요? 이제 나중에 생기는데요. 어. 천하 제일 미색이고 네. 그 또 주인공은 아니 조연급이죠. 네. 이제 그 크게 막 활약을 하고 그러진 않고요. 네. 홍랑이라는 천하 제일 미색의 또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흥청의 이제 그 영업주인입니다. 이 취목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술도가의 장인이자 자기가 술을 직접 빚는데 정말 천하 제일의 또 미주를 빚는 네. 혀가 막 살아있는 어. 그런 이제 사람이고 또 전설적인 타짜로고요. 거기서 이제 도박도 한다. 도박상이 도박하니까, 예. 그리고 그림이나 도자기 애호가 이제 판매상입니다. 그래서 또 밀무역에 또 밀무역까지. 그러니까 이 흥청이 이 사람에는 딱 맞는 적성에 맞는 일인 거죠. 돈도 많았겠는데요, 그러면. 근데 이제 도박을 하면서 다 잃어버리고 도박을 하면 빚을 있고. 되게 많이 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밀주를 빚는 데는 술을 빚는 천하 제일의 이제 장인의 딸로 네. 이제 홍랑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처음에 이제 살짝 흥청이 계속 무대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보면 이제 나중에 그 작가들 인터뷰를 보니까 조선시대에 막 서로 활극 뭐 검계들이 움직이니까 막 싸움이 나잖아요. 이제 주로 검으로 싸우는데 그 여주인공도 그러면 칼을 잘 쓰나요? 예, 또 검무를 그러면 검수를 하지원밖에 잘하는.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검수를 잘하는. 근데 그 말이 딱 예. 한 번 등장하거든요. 말 예. 백마가 한 번 딱 등장합니다. 근데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이 등장 안 하느냐? 왜 조선시대 보면 말 타고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했더니 그 이제 그 프로그램 PD셨던 이 작가인 이원태 그 기획자 작가분이 이렇게 얘기를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내가 프로그램을 찍어보니까 영화를 찍어보니까 이 말이 너무 다루기 힘들고 영화에 맞는 기획자로서 말을 다 빼버린 거예요. 딱 한 번 백마가 등장하거든요. 기마신이 또 어렵다 그러잖아요. 예, 기마신 자체가 안 나고요. 한 번 최만치라는 그 이제 검계를 잡아들이는 그 부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백마를 타고 딱 등장하고 끝입니다. 백마 말이 안 나옵니다. 그건 상당히 실용적인 기획이 네, 되네요. 그리고 무대도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린 흥청이라든지 궁궐 어디 한 그 곳이라든지 세트 비용이 좀 덜 들겠네요. 그렇죠. 네, 아주 저예산 영화가 될 수 있고요. 그 주인공들 간의 심리전, 배신과 막 이런 게 넘치잖아요. 네. 주로 이제 검으로만 싸우기 때문에 검과 화살만 나오거든요. 네, 표창 한 번 나오고. 표창. 그래서 야, 그러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한 6개월 전부터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되겠네. 네. 그리고 이 나영주는 이제 그 어릴 때 사당패에 대인한테 검수를 배웠잖아요. 네. 정말 엄청난 검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사당패 할 때 그 막 많은 관중 앞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귀가 청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해서 이렇게 그 두령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다 비밀을 다 듣는 거죠. 방문 밖에서. 첩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재주가 이렇게 한 사람한테 몰리는지. 네. 그래 주인공 역할 할 만한 그런 이제 범상치 않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표학도라고 그 마포 검계, 그 검계가 지역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뚝섬 검계, 뭐 마포 검계 이렇게 있는데 그 마포 검계 표학도가 이제 처음으로 막내로 들어온 나영주를 포함하여서 몇 명을 데리고 30명 정도 데리고 압록강까지 마포에 있어야 되는데 압록강까지 가서 이제 밀무역으로 뭐 도자기랑 이런 걸 받아서 딱 내려오는데 뚝섬 검계 두령인 강치라는 사람이 그 끝까지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강치가 이제 그거를 밀무역에서 갖고 오는 수레를 가로채려고 습격을 하는 두 배수의 그 검계 그 부하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아까 제가 그 최만치라는 이름을 얘기했는데 척검망이라고 그 검계만 잡아들이는 관원인가 봐요.
네. 네, 첫 건방에 여기를 급습하게 됩니다. 강력계 그러면은- 반장님. 그렇죠. 그래서 마포 검계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강치는 뚝섬 검계는 네. 그냥 뺏으려고 왔지만 채권방에 왔으니까 도망가면 되는데 얘네는 막 도자기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 있으니까 또 가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뭐 이러다가 채권방이랑 싸우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많은 부하들이 죽고 네. 그 말씀드렸지만 나영주가 두령을 살려내는 두령을 거죠. 살려내는. 예, 그래서 막 다 도망가는데 이렇게 막 다 피했거니 했는데 누군가 백마를 타고 달려오는 거죠. 그게 채만치입니다. 그 첫건방의 부장이고요. 네. 근데 그때까지도 나영주는 엄청난 검수를 갖고 있지만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말만 쓰러뜨리고 네. 그 말을 뺏어 타고 부상당한 두령을 데리고 이제 본지로 들어오는데 그 표학두가 그러는 거죠. 왜 살려줬느냐 그 사람을.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 반드시 너를 다음에 죽일 것이다. 네. 살려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최만치와의 또 이 운명이 엮이게 됩니다. 어디에선가 또 둘이 이렇게 딱 칼을 겨누고 만나겠죠? 계속 나옵니다. 그 이후로. 최만치가 죽어라 그 나영주를 찾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영화를 보면 네. 그러다가 이제 이상하게 또 그럴 땐 부하들이 서로 없어요. 네. 둘이 이렇게 솔밭에서 칼을 딱 겨누고 이렇게 해서 그럼 네가 그때 최만치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네. 그래서 그 표학두는 그 나영주를 엄청나게 신뢰하게 되고 막 단둘이 불러서 자기의 또 인생 그 충고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했겠죠. 뭐라 네. 그러냐면 피를 나눈 형제라도 믿지 마라. 아. 오직 돈을 나눈 오직 힘을 나눈 자들과 의논해라. 그러니까 어린 이제 나영주한테 네. 충고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믿지는 말고 발걸음만 맞춰라. 발걸음만 맞춰라. 네. 야,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리고 뭐 누구에게도 진심을 이게 이제 또 솔직하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린애니까 네. 누구에게도 진심을 털어놓으면 안 돼. 이 형이라도 말이야. 죄송합니다. 야, 뭐 그거는 어찌 보면 그 바닥뿐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진심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또 배신당하거나 흔히 말하는 뒤통수 맞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난 진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돌아다닌다든지 거꾸로 나한테 날라온다든지 이런 일이 많으니까. 네. 그래도 좀 그건 그렇다. 너무 외롭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결국 표학두가 또 배신을 하는데 나영주를 그러니까 네. 이 충고가 맞았던 거죠. 아무도 믿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믿었죠. 표학두를. 그 세계는 왜 더 그럴까요? 욕망이 더 강하고 권력에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됐을 때 그런 쾌감이랄까 권력을 자기가 이제 휘두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쾌감이 더 강해서 욕망도 강하고 그래서 배신이 더 많을까요? 우리 일반인들보다. 그러니까 뭐 영화를 목표로 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번뇌하는 사람은 나영주밖에 없고요. 대부분 악은 그대로 악 그 자체로 나오거든요. 단순한 악들이구나. 표학두는 고민이 없고요. 네. 이제 뭐 이 나영주를 처음에 충고 막 여러 가지 인생 조언을 해주면서 네. 나는 지금 이 자리는 거쳐가는 자리일 뿐이야. 네가 보기에 내가 대단한 보이겠지만 네. 나는 정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최고가 될 거야. 어. 그러면 네가 그때 두령 자리를 맡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배신하지 못하게 일부러 이렇게 저거를 해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냥 끝까지 진짜 최고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이제 결국은 뭐 어떻게 죽겠죠. 네, 뭐 나영주가 또 복수를 하겠죠. 네. 자기를 배신했으니까 네. 뭐 그렇게 되는데 단 한 번도 뭐 심적으로 뭐 네. 이거를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갈등이 없고요. 대부분 또 최만치도 첫 건방의 부장으로서 검계를 잡아들이는 일이 네. 목숨을 거는데 끝까지 네. 그거를 누가 뭐래도 끝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흔들림 않고 없이 자베르 네. 경감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의 표상들이 정말 네. 자기 역할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네. 이렇게 단일한데요. 네. 아주 순결한 악과 네. 순결한 법의 집행자. 그러니까 가차없이 그 사람들을 무찔러도 전혀 네. 마음이 상하지 가책이 않는 없는. 네, 네, 그런 역할로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 표학두는 대단한 게
그 조정 대신들하고 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상하였다. 예, 예. 근데 정말 그 100년 이상 조정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감론의 영수인 좌의정 조덕신이라는 사람과 예.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15년째 꼬박꼬박 상납을 해왔고요. 네. 조덕신 시킨 일은 무조건 한다. 다 하고 대신에 그렇게 좀 조덕신은 첫건방에 이제 그 최반치가 아무리 막 이렇게 뭐 급습을 하려고 그래도 네. 다 이제 정보를 주는 정보를 거예요. 미리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관계인 거예요. 근데 어느 이제 갔더니 그러니까 그 압록강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덕신한테 갔더니 조덕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최만치라는 애가 의혹이 앞서서 네. 그 대장 말도 무시하고 간 것 같다. 어허. 그래서 어떻게 좀 되겠냐. 이제 또 뭐 상납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네. 그러면 그 강치 뚝섬 검게. 검게 강치를 쳐달라. 그래갖고 이제 최만치한테 또 찔러갖고 거기에 이제 술도가를 또 치게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더 큰 권력한테 쟤를 무찔러 주세요. 그럼 무찔러. 영화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재밌을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나용주의 직업이 바뀌게 되는데 역할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좌의정 조덕신이 네. 아이 하나가 필요하다. 지금 그 서자 출신의 그 호암군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 사가에 호위무사 한 명을 넣어달라. 근데 이름은 호위무사인데 이 그 호암군이라는 서자는 감론이 있으면 언론, 뭐 예. 노론 소론처럼 예. 언론에 지키고 있고 예. 영특한데 뭐 노비의 어머니를 둔 뭐 서자 이런 거예요. 예. 지금 세자가 있으니까. 예. 근데 세자보다 너무 월등히 영특해서 나중에 세자한테 위협이 될 만한 애기 때문에 호위무사처럼 잠입을 해서 계속 호위무사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처치하라 이렇게 지령을 내리는 아이로 그렇게 해서 그 최고 정점에 있는 권력들의 줄이 닿으면 부귀 영화를 잠깐 누리고 죽더라고요. 네. 여지 없어요. 그게 너무 네. 높은 사람하고 줄이 닿으면 네. 버려져요. 네. 근데 또 한 분은 이 책에서 나오지만 좀 네. 바보인 척 해야 되는데 네. 영특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뭐 경연 이런 거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자랑 같이 하면 네. 얘는 세자를 이겨버려. 하나도 못 하는데 네. 막 다 맞추고 뭐 아하. 활도 잘 쏘고 뭐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론이 보기에는 눈에 가시겠죠. 당연히. 제가 없애져야 되는데.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 표학대 눈에 든 네. 주인공 나용주가 그 호위무사로 이제 그러니까 그 직업을 바꾸죠. 탈색을 하고 네. 이제 호위무사로 되게 됩니다. 양지로 나온 거네요. 네. 근데 마음속으로는 표학대에 대한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네. 조직, 네. 뭐 검계, 사나이 뭐 이런 네. 걸로 이제 그 무장을 했기 때문에 표학대가 언제라도 처치해라고 네. 하면 바로 호위무사니까요. 네. 호위무사가 1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차치할 마음으로 있었는데 하필 또 호암군이 또 항상 그렇지만 우정을 나누려고 호시탐탐 호암군이랑 동갑인데 호암군이 막 자기를 눈여겨보는 게 느껴지고 뭐 이러는 거죠. 갈등하게 만드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에는 그 남녀 간의 애정이나 이런 거보다는 네. 우정 같은 부분이 좀 부각이 되거든요. 영화로 나올 때는 또 이제 친구 아이가 뭐 이러면서. 네, 뭐 그런 게 좀 있겠어요 또. 그래서 온갖 게 다 네. 그 버무려진 재미난 얘기죠. 오락 영화로도 손색이 없지만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그 빛나는 한 줄들. 네. 그런 게 들어있으면은 영화가 가볍지 않고. 예, 빛나는 한 줄들이 네. 너무 많아서요. 네. 영화로 하면 굉장히 괜찮겠어요. 묵직하면서 빛이 나는. 그거 이제 네. 그런 걸 인용해서 트위터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또 인기가 있을 거고 사람들이 인용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화나 이렇게 소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왜 외국 영화를 보면 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걸 이렇게 좀 인용도 하고 어느 영화 아니면 가수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어느 가수의 몇 년의 앨범에 뭐 아니면 특히나 미국 영화는 자동차를 몰고 가면 65년형 뭐다. 폰티악 뭐고 네. 이런 대사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저 2004년형 소나타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저는 그거에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가 나오면 우리도 좀 그렇게 조선 느와르에서 그 주인공이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이렇게 탁 한마디 하는. 그러게요. 지금 갑자기 막 딴 생각이 막 드는데 저희는 너무 쉽게 막 좋아했다가 쉽게 네, 그냥 무슨 줄거리만 과자. 줄거리만 그냥 대충 소비를 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 살았어.
그 여자랑 결혼했어 안 했어. 이것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전체적으로 좀 더 즐길 수 있는 물론 영화나 이제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책을 소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필요도 있고 그럼 읽으면서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네.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박현경 씨가 소개하는 책을 꼬박꼬박 읽는 분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한 47,925명 정도 네. 있지 않을까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은 밑줄 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목표가 저희도 팟캐스트도 미디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소개하면 미디어 셀러가 되는 요즘 미디어 셀러가 대세니까. 그거 괜찮네요. 네. 우리 30분 책기가 미디어 셀러의 네. 근원이었다. 뭐 이런. 여기서 소개하면 5만 부다. 네. 너무 허황되게 잡진 말고 네. 내년 목표를 5만 부로 잡죠. 네. 5만 부. 우리가 선정해서 그러니까 항상 5만 부는 좀 뭐하니까 한 번씩 이건 5만 부입니다라고 해서 한번 그래 볼까요? 네. 작심하고 5만 부 밀어드리기. 네. 그래서 밀어주기. 하나씩 이렇게 딱 씹어서 이건 정말 될 것 같다. 이 책 정말 괜찮다 그런 거 하나 선정을 해서 네. 한 달에 한두 권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건 5만 부입니다. 네. 틀리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미생은 200만 부 나갔답니다. 네. 맞아요. 200만 부. 네. 한 5만 부 갖고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일단 시작을 좀 겸손하게 이렇게 해갖고 되게 내년에 좋은 일들도 많이 있고 혜경 씨도 또 좋은 다리 길고 어깨 떡 벌어지고 얼굴 뽀얗고 돈 많고 자상하고 한 남자를 네. 만나시고 네. 감사합니다. 덕담 감사합니다. 사실 그거 하나면 나머지는 해결 다 되잖아요. 네. 그렇게 외모가 뭐 출중할 필요는 없지만 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면 그래도 좋겠습니다. 잘생긴 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 좋은 일도 많이 좀 있으시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올해처럼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같은 해는 정말 다시는 없으면 좋겠고 조금 기쁜 일,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해야죠. 네. 예, 저희도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오늘 현경 씨 오셔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 마지막에 올해를 만머리하는 조선 누아르 대한민국 자체가 누아르입니다만 또 뭐가 될 거라고 보고 노력한다고 약속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내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예, 받으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뭐 우리 삶 자체가 누아르 아니겠습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음모와 살인이 빈번한 건 아니래도 시기와 질투, 반목과 패거리, 뒷말과 모함이 무성하죠.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두루 원만한 사람들도 있고 때론 영화나 소설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애지간하면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인생이 느와르이면서 나는 주인공이면서 불량배고 뭐 때론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조직원이죠. 억울한 일 많고 서운한 사람도 숱하고 때론 증오심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즐길 수준까지 제가 마음 공부가 진행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게 삽니다. 그러나 이런 제 인생을 마치 소설책을 읽듯이 누군가가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담담하게 책장을 넘기겠죠.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남의 인생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결국 서로가 한 권의 책이다. 이런 뜻이 되나요? 이거 역시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소설을 읽듯이 자신을 들여다볼 일입니다. 그러나 타인은 좀 더 세심하게 따뜻하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처럼 다 지난 연휴에 담담히 돌아보는 일은 그건 누구나 가능합니다만 살아가면서 주변과 자신에 대한 시선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재미를 읽는 소설인데 너무 제가 무거운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엄숙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도 같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가벼워지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2014년 올라갑니다. 책 읽기 프로 중에 1등 누아르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